조용히 먹으라 했을 텐데 왜 말을 못 알아듣지? 할배는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쳐드시라니까. 말로 해서 통할 사람들이 아니구먼. 뭐라고? 이 늙은이가 미쳤나? 좋게 넘어가려 했더니 진짜 손 좀 봐야겠네. 건드린 순간 후회하게 될 거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무시하고 깽판 치던 조폭들을 제압한 북파 공작원 출신 할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스며드는 오후였다. 서울 변두리 시간의 결을 그대로 품은 작은 식당 안은 정막에 가까운 평화로 가득했다. 누렇게 바랜 벽지와 삐걱거리는 의자, 은은히 퍼지는 국물 냄새는 마치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시간의 증인이었다. 사람들은 익숙한 듯 숟가락을 움직였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명수 씨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오래된 카키색 점퍼에 단정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굳은 살 박힌 두 손. 그 모습은 주변의 여느 노인과 다를 바 없었다. 그저 이곳에 늘 앉아 검은 콩밥에 국 한 그릇을 먹고 가는 익숙한 손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소 묘했다. 조용히 그릇을 내려다보면서도 주변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감각이 스며 있었다. 식당 안에는 소리 없는 안락함이 흐르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종업원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찌개를 끓였고 손님들은 작은 목소리로 일상의 피곤함을 털어놓고 있었다. 누구 하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식당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벌컥 열렸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렸다. 평범한 손님이 아닌 거친 기운을 숨기지 못한 두 남자가 들어선 것이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짙은 문신이 목덜미까지 번져 있었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불손한 태도로 식당 안을 훑어보았다. 재호 씨와 동식 씨였다. 얼굴에는 술 기운이 그대로 묻어났고 느릿느릿한 걸음은 위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별다른 말도 없이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했다. 식당 안은 순간적으로 고요해졌다. 숟가락을 들던 손들이 멈추고 조용한 대화 소리마저 끊겼다. 명수 씨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국밥을 떠먹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식당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눈길은 짧았지만 두 남자의 동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재호 씨와 동식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종업원을 불러 거칠게 주문을 외치고 식탁을 발로 차며 웃어댔다. 누군가 고개를 돌렸다가 재빨리 시선을 피했고 주방 안에서는 종업원이 작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들의 몸짓이 경직됐다. 명수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다. 그 동작에는 거칠거나 성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그릇 옆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주변 상황을 살펴보며 주저앉은 듯한 사람들과는 다른 침착함이
그의 몸짓에 스며 있었다. 한쪽에서는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감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도 하지 못한 채 눈치를 보며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누군가는 술잔을 내려놓고 소리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불길한 공기 속에 식당은 무너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갔다. 하지만 재호 씨와 동식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웃고 떠들며 종업원을 희롱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웃음소리는 사람들의 신경을 긁어댔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이내 겁이 났는지 서둘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아무도 직접 맞서려 하지 않았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 명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빛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의 호흡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다. 창밖으로 불어오던 봄바람마저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듯 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 식당은 그저 파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앞의 광경을 두고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한순간의 고요 속에서 명수 씨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흐르던 공기가 다시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명수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명수 씨는 천천히 그릇을 밀어두었다. 국물에 적신 밥알이 미처 다 씹히지도 않았지만 더는 젓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가슴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눌렀다. 눈앞에서는 여전히 재호 씨와 동식 씨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식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밀며 시비를 걸 듯 종업원을 쳐다보는 그들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고 있었다. 명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식당 구석에서 가족 단위 손님이 조용히 아이를 감쌌고 커다란 트럭 운전사로 보이는 남자들도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한순간에 유령이 된 듯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식당 안은 누군가 큰 소리로 웃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얇은 유리 위에 놓여 있는 듯 했다. 명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변에서는 작은 파문이 번지듯 시선이 쏠렸지만 누구도 눈을 맞추지 못했다. 그가 천천히 걸어가 두 남자가 있는 테이블 앞에 섰다. 거기에는 어떤 위압적인 움직임도 과시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하고 무심한 태도만이 있었다. 여긴 조용히 먹는 데야 소란 피우지 말게. 그 목소리는 놀랄 만큼 조용했다.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가 공기를 울렸다. 기름 냄새와 식은 찌개 냄새가 뒤섞인 식당 안에 그의 말은 작은 쇠구슬처럼 톡 떨어졌다.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숨죽인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다. 하지만 재호 씨와 동식 씨는 비웃기 시작했다. 재호 씨가 먼저 입꼬리를 비틀었다. 눈빛에는 조소와 경멸이 가득했다. 그들이 볼 때 명수 씨는 단지 나이 든 노인에 불과했다.
힘없는 몸으로 간섭하려 드는 모습이 우습기만 했다. 신경 끄고 밥이나 쳐드셔, 할배. 거칠고 모욕적인 말이 명수 씨의 얼굴 앞에서 터졌다. 그 말은 마치 식당 전체를 찢어놓을 듯한 폭력성을 품고 있었다. 동식 씨도 키득거리며 따라 웃었다. 둘은 명수 씨를 완전히 무시했다. 식당 구석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숨죽이던 사람들마저 그 조롱을 똑똑히 들었다. 순간 식당 안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들고 있던 수저가 부딪혀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종업원은 주방 안으로 물러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어깨를 움츠린 손님들은 누군가 대신 나서주기를 바라면서도 절대로 자신은 아니기를 기도했다. 마치 모두가 무대 뒤로 숨은 배우처럼 무력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명수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 말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시 마치 깊은 산속에 잠든 호랑이가 눈을 뜬 듯한 느낌이었다. 표면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당 바깥을 스치는 봄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식당 안의 무거운 공기를 흐트리지는 못했다. 시간이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사람들은 명수 씨가 뒤돌아가 앉기를 아니면 모른 척 돌아서기를 기대했다. 모두가 파국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명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재호 씨와 동식 씨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두려움을 품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도록 세월을 견디며 무너지지 않은 단단한 강철 같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재호 씨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한쪽 발을 식탁 위에 올려 더욱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동식 씨는 젓가락을 집어 흔들며 키득거렸다. 그들의 태도는 한없이 가벼웠고 상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생각조차 없었다. 세상의 모든 위험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믿는 오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식당 한켠에서 한 노부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일어섰다. 두려운 듯 명수 씨를 흘끗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 움직임조차 조심스러웠다. 마치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이 균형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명수 씨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직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점점 날카롭게 변하고 있었다. 바다 밑바닥에서 천천히 몰려오는 거대한 해일처럼 명수 씨의 내면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누군가는 벌써 핸드폰을 꺼내 들고 긴급 전화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식탁 아래로 발을 뺐다. 모두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는 못했다. 명수 씨는 아직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그 작은 식당 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제 긴 침묵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식당 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정적이 마치 터질 듯 팽팽해졌다. 명수 씨는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발을 움직였다. 마치 산책을 나서는
노인처럼 담담하고 부드러운 동작이었다. 그러나 그 발끝에서 퍼져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바람이 멎은 듯한 공간 속에서 오직 명수 씨의 걸음소리만이 또렷이 울려 퍼졌다. 재호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얕잡아 본 눈빛, 경멸 어린 웃음이 얼굴 가득 번져 있었다. 옆에서 동식 씨는 코웃음을 치며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놓았다. 그들에게 명수 씨는 여전히 하나의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위험하거나 경계해야 할 존재로 보이지 않았다. 명수 씨는 테이블 가까이 다가섰다. 손을 크게 흔들지도 않았고 주먹을 움켜쥐지도 않았다. 그저 양손을 옆으로 내리고 몸을 곧게 세웠을 뿐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숨죽인 공기가 그의 주변으로 빨려들었다. 아무도 소리내어 움직이지 못했다. 종업원은 주방 안쪽에 몸을 숨긴 채 커튼 틈 사이로 몰래 식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명수 씨가 움직였다. 너무나 빠르고 간결하게. 그의 오른손이 재호 씨의 팔목을 단단히 움켜쥐더니 단 한 번의 꺾는 동작으로 재호 씨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찰나의 순간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재호 씨는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상체가 앞으로 무너졌다. 그 얼굴에는 고통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동식 씨가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명수 씨는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다. 반사적으로 달려드는 동식 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꺾듯 틀어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동식 씨의 몸은 허공을 그리며 휘었고 식당 바닥에 무겁게 떨어졌다. 주변 탁자 위에 물컵이 덜컹거리며 물방울을 튀겼다. 짧고 강렬한 충돌이었다. 단 2번의 동작. 아무런 망설임도 군더더기도 없이 모든 상황이 정리됐다. 식당 안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숟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 멈춘 사람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말문을 잃었다. 명수 씨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얼굴로 두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숨소리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침착함과 절제만이 배어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하고 담담했다. 재호 씨는 신음하며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동식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지러운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 의자에 반쯤 일어선 채 얼어붙은 사람, 모두가 그저 침묵 속에 숨을 죽였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벌어진 짧은 순간의 폭발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충격을 남겼다. 명수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돌려 식당 전체를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위협도 과시도 없었다. 단지 조용히 이 공간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듯한 깊은 이해만이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봄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식당 안은 다른 세계가 된 듯 고요했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만이 천천히 흘렀다.
그리고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었는지를. 명수 씨는 두 남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천천히 발걸음을 뒤로 옮겼다. 그 동작에는 어떤 불필요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본능적으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강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식당 구석에서 누군가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오래도록 세상에 묻혀 살아온 강자가 아무런 꾸밈 없이 본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식당 안에는 숨죽인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명수 씨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의 주위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자연스레 공간이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이 작은 식당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충돌이 끝나고 식당 안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공포, 혼란, 불안이 뒤섞여 사람들의 표정 위를 스쳐 지나갔다. 명수 씨는 조용히 두 남자를 제압한 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이미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식당 구석에서는 중년 남성이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자리를 정리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여인은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트럭 운전사로 보이는 사내들도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작은 소리가 도화선이 되었다. 불안과 공포로 억눌려 있던 감정이 식당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들고 경찰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입을 막고 소곤거리며 명수 씨를 곁눈질했다. 명수 씨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변명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국물이 식어가는 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두려움이 오해로, 오해가 곧 비난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좀. 또 다른 이가 중얼거렸다. 그 말은 곧 식당 안에 퍼졌다. 수군거림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누군가는 명수 씨를 가리켰고 누군가는 그 손가락을 피하기라도 하듯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눈을 피할수록 명수 씨는 더욱 커다란 존재로 부풀어 오르는 듯 했다. 경찰 불러야 해요. 마침내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에 묘하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미 누군가는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고 경찰이 곧 도착할 거라는 사실이 안도와 동시에 불편한 긴장을 가져왔다. 명수 씨는 주변의 변화에 무심했다. 아니, 무심해 보였다.
그는 이미 이 모든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굳은 입술과 단단히 조여진 손끝은 그 또한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식당 안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아이를 아는 여인은 급히 밖으로 나갔고 몇몇은 문 옆에 바짝 붙어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식당 주인은 주방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이내 다시 숨었다. 명수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식당 안의 공기는 무겁고 어두웠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의 존재로 보지 않았다. 이미 낯선 공포의 대상,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여기고 있었다. 왜 괜히 끼어들어서. 누군가 뒤쪽에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걸. 또 다른 목소리가 힘없이 흘러나왔다. 명수 씨의 행동이 정당했는지 아닌지 진실을 따지려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그저 상황이 두려웠고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본능이 그를 악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문 밖에서는 경찰차 2대가 식당 앞에 멈춰섰다. 급히 내리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사이렌 소리에 주변 상점에서도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식당 안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명수 씨는 고요히 일어나 식탁을 정리했다. 그 동작은 여전히 거칠지 않고 오래도록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경찰관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짙은 긴장감 속에서 사람들은 일제히 명수 씨를 가리켰다. 누구는 떨리는 손으로, 누구는 애써 눈을 피하며 고발하는 말은 필요 없었다. 이미 모든 시선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명수 씨는 경찰관들의 접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그러나 식당 안의 사람들은 그 차분함을 더욱 불안하게 느꼈다. 조용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마치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용암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식당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명수 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식당 안을 가득 채운 오해와 불신, 공포가 한꺼번에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고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제복 위로 번지는 긴장감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봤고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몰린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은 마치 구명주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경찰관들에게 시선을 쏟아냈다. 식당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선두에 선 젊은 경찰관은 명수 씨를 바라보았다.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경찰 특유의 경계심과 냉정함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려 애썼다. 제압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재호 씨와 동식 씨, 그리고 그들 곁에 서 있는 조용한 명수 씨. 이 조합은 보기만 해도 이질적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말들이 겹치고 두서없이 터져나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저 사람이요. 갑자기 사람을 때렸어요. 무서웠어요. 엇갈리는 목소리 속에서도 경찰관들은 명수 씨를 중심으로 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모든 책임이 그에게 쏠려 있는 듯 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명수 씨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양손은 허리에 자연스럽게 걸쳐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도 저항도 없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어딘가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후방에서 들어온 중년의 경찰관 하나가 명수 씨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다. 그의 눈이 크게 열리고 입술이 굳어졌다. 식당 안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은 순식간에 명수 씨에게 꽂혔다. 그리고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한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거수경례. 식당 안은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경찰관의 손끝은 정확하고 단단했다. 형식적인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군 복무에서 체득한 존경과 충성의 뜻을 담은 진심 어린 경례였다. 대령님! 짧고 강한 외침이 식당 안을 울렸다. 그 한마디가 모든 오해를 찢어발겼다. 숨죽인 공기, 긴장에 얼어붙었던 사람들, 비난과 두려움으로 얼룩졌던 시선 모두가 그 한 단어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당황했다. 대령님이라니? 대령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광경에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경찰관들이 명수 씨를 향해 서는 자세가 달라졌다. 경계가 아닌 존경과 경외로 가득 찬 태도였다. 젊은 경찰관도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급히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몇 분 전까지 명수 씨를 위험인물로 몰아붙였던 분위기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무언가를 목격한 것처럼 바뀌어 있었다. 식당 구석에서 중년 부인이 입을 틀어막았다. 그 곁에서 노인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눈을 크게 떴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여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트럭 운전사로 보이던 사내들도 어깨를 움츠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아가고 있었다. 명수 씨는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경찰관을 바라봤다. 마치 오래전 익숙했던 장면을 다시 맞이하는 것처럼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식당 안은 숨을 삼켰다. 사람들은 알았다. 이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조용히 밥 한 끼 먹던 노인이 아니라 어쩌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식당 주인은 주방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 급히 앞치마를 벗고 문 옆으로 물러났다. 몇몇 손님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욕을 퍼붓거나 무서워하며 경찰에 넘기려 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경찰관은 경례를 마친 뒤 똑바로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령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작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식당 안에 울릴 만큼 또렷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명수 씨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의 존경심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봄바람이 부드럽게 간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식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이곳은 작은 영웅담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죽인 채 이 거대한 침묵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조용한 존재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바뀐 공기 속에서 식당 안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견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다. 식당 안을 뒤덮었던 정적은 길고 무거웠다. 경찰관의 경례와 대령님이라는 외침이 모든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후 사람들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누구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 작은 움직임조차 이 공간에 흩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건드릴까 두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굳어있던 시선과 긴장감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평범한 식당에서 경찰의 거수 경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물음은 곧 자연스러운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령님, 저희가 이분들을 인계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신원만 확인해도 될까요? 최대한 공손한 어조였다. 강압은커녕 오히려 부탁하는 태도에 가까웠다. 명수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어 신원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명수 씨는 아무런 저항 없이 조용히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종업원조차 긴장한 얼굴로 주방 안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몇 초 뒤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짧은 응답이 들려왔다. 그 짧은 보고에 경찰관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다. 그리고 곧장 명수 씨를 향해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다른 경찰관들도 자연스럽게 몸을 굽혔다. 신원 조회 결과는 단순한 전직 대령 따위가 아니었다. 국가의 이름도 없이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북파 공작원 출신,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침투했던 그러나 세상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 명수 씨는 그런 사람이었다. 식당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누구를 함부로 오해했는지, 그저 한 끼 밥을 먹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진짜 전사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닌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던 재호 씨와 동식 씨였다. 재호 씨는 부서진 손목을 부여잡은 채 명수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아직까지 뻣뻣하게 버티던 동식 씨도 그제야 상황을 인지한 듯 땅바닥을 더듬으며 무릎을 꿇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재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평소엔 으스대며 거칠게 굴던 조폭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의 비참한 몸짓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동식 씨도 바닥에 이마를 붙였다. 손바닥을 땅에 짚고 어깨를 덜덜 떨면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몸짓은 간절했다. 숨소리조차 얇게 떨렸고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은 참담했다. 잘못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초라해졌다. 마치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죄수처럼 숨죽이며 고개를 숙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놀라움, 당혹감, 부끄러움이 뒤섞여 한데 뭉쳤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다. 명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건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간 자리처럼 덤덤했다. 그저 모든 것을 오래전에 받아들인 사람의 담담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경찰관들도 재호 씨와 동식 씨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표정을 굳혔다. 상황은 명백했다. 이 두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죄를 범한 것이었다. 그 죄는 법의 심판보다도 스스로의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혹독하게 벌을 받고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의자를 밀며 일어났지만 아무도 명수 씨에게 다가가려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를 지켜봤다.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묵묵한 사죄의 분위기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재호 씨는 고개를 들 힘조차 잃었다. 땅바닥을 향해 비명을 삼키듯 말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떨렸다. 동식 씨도 따라 중얼거렸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다. 비참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연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들은 자초한 벌을 받고 있는 것뿐이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 구원하려 하지 않았다. 명수 씨는 마지막으로 재호 씨와 동식 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식당 안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한때 자신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조용히, 천천히 그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의 발끝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저 떨며 있었다. 식당 안에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다시는 예전과 같은 평온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공기는 묵직하고 진지했다. 그리고 모두는 알았다. 이 순간을, 이 남자를,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식당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고요에 잠겨 있었다. 바닥에 엎드린 재호 씨와 동식 씨는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손님들은 여전히 의자에 붙은 채 굳어 있었고 경찰관들조차 경직된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모두가 이 공간에 갇힌 채 눈앞의 광경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만이 허락된 듯했다. 명수 씨는 식당 출입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오래도록 마음속에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담담하고 자연스러웠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식당 안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누구 하나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감히 그 앞을 가로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출입문 앞에 선 명수 씨는 한동안 식당 안을 바라보았다. 노란 형광등 아래에 드러난 얼굴들은 모두 복잡한 감정으로 얼룩져 있었다. 경계, 부끄러움, 후회, 존경. 수십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시선을 피하거나 억지로 눈을 마주치려 애썼지만 결코 자연스러울 수 없었다. 명수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식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힘은 남을 지킬 때 쓰는 거다. 그 한마디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단순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담고 있는 무게와 의미는 누구보다도 잘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싸움과 희생, 그리고 견딤 끝에 나온 진실이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재호 씨와 동식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주방 안쪽에 숨어 있던 종업원도 고개를 들어 명수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존경, 미안함, 그리고 뼈아픈 반성이 교차했다. 식당 주인은 어쩔 줄 몰라 앞치마를 움켜쥐고 서 있었다. 평소에는 거칠게 소리치며 손님들을 다루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작아진 목소리로 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여인은 품에 안은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다. 트럭 운전사들은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꼭 쥐었다. 명수 씨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몸으로,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누구도 감히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을 마음 깊숙이 새기며 숨죽인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명수 씨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바깥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식당 안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의 무거운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햇살이 비치는 골목길로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왜소해 보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크고 견고해 보였다. 그 어깨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고 침묵 속에 쌓인 수많은 이야기가 스며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식당 안은 더욱 깊은 정적에 빠져들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명수 씨가 남긴 말과 그의 뒷모습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힘이란 무엇인가?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를. 바닥에 엎드린 두 조폭은 더 깊이 땅에 엎드린 채 얼굴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재호 씨와 동식 씨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손길도 한없이 조심스러웠다. 모두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감히 명수 씨를 범죄자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이 명수 씨의 뒷모습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 발걸음은 결코 빠르지 않았지만 확고했다. 주춤거리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길을 따라 조용히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이곳에 남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식당 안에는 여전히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앉아 그 조용한 전사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 알았다. 이날을, 이 순간을, 그리고 이 한 남자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힘은 남을 억누르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조용히 쓰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